한국 연봉으로 따지면 억대 연봉을 법니다, 여기서는. 맞아. 제일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네. 본인 환자를 본인이 찾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선수 과목까지 다 포함해서 최종으로 학비 낸 게 안녕하세요. 햄이랑 호기의 즐거운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뭐 하죠, 우리? 오늘은 저의 직업, 치위생사, 미국의 치위생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소소하게 많이 질문을 받았죠. 이거에 관련된 맞아요. 게. 정말 아는 모든 정보를 드리도록. 총동원해서. 네. 어쨌든 이민을 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좀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요가 강사를 했고, 그리고 호연이는 저는 치위생사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복잡해요. 음. 서류,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기 때문에 저도 엄청 질문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 일단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시작을 할게요. 근데 일단은 치위생사가 어떤 직업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치위생사, 치과에 있는 위생사예요.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스케일링, 환자들의 기본 이 치아 건강 상태를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런 직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치과 의사와 치위생사가 하는 일이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방도 따로 쓰고, 한국은 보니까 거의 간호사 선생님 수준으로 다 하시더라고, 그 위생사 분들이.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다르긴 달라요. 미국은 치과 선생님, 위생사 선생님, 그다음에 어시스턴트라고 약간 보조, 치과 보조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다 따로따로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에는 메디컬 어시스턴트 직업군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도 제가 호연이한테 질문을 많이 했을 때 저는 뭐를 알아봤었냐면 그때 피지컬 테라피 어시스턴트. 피지컬 테라피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형외과랑 또 세분화돼서 있는 피지컬 테라피스트라는 직업이 있는데 보조를 하는 어시스턴트를 하는 그 직업군을 제가 좀 고민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요가를 하고 이렇게 티칭을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때 비슷하게 질문을 할 거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우리가 이민을 왔잖아요. 이민을 오기 전에 대학교를 나와야만 이 치위생사를 할 수 있는지, 나왔다면 그게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서 대학 학력은 필요가 없어요. 뭐 고등학교 졸업 증서 이런 것도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커뮤니티 컬리지를 갔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큰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같이 이제 이민 온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예요. 근데 지금 궁금한 거. 그러면 한국에서 고등학교도 안 나와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학력을 쓰라고 신청서에 있어. 그냥 나는 당연히 한국에서 나온 고등학교를 썼지. 근데 뭐 그거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하진 않았고, 근데 대신에 이제 배치고사를 보니까 기본 능력들을 보는 거지. 그 배치고사 너가 본 게 어떤 내용이었지? 배치고사는 이제 간단한 기본 수학 문제를 보고, 그다음에 영어 중에서도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리딩 이렇게까지가 있었는데 리딩, 리스닝을 통과했고요. 수학도 통과를 했어요. 근데 수학 정말 쉬워요. 이거는 초등학교만 졸업하시면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뭐 분수 계산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진짜 나는 수학을 놓고 살았다. 그럼 어느 정도 책을 보면 돼? 중1? 중1 정도면 충분하고 그 학교 홈페이지마다 그 모의고사 같은 맞다. 게 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근데 또 분수 계산하는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를 위아래를 바꾸는 거였나? 조금 그래도 준비하고 가는 게. 왜냐면 이걸 통과 못 하시면 수학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맞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었던 게 그래도 준비를 해가서 돈을 아껴야겠다. 왜냐면 학점 다 들어야 되는 거 돈입니다, 여러분. 책값 나가죠? 맞아요. 그 학점대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들 듣는 게 시간 절약, 돈 절약.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영어 2부문 그거 2개를 듣고 그 이제 다음 과정으로 저는 넘어갔어요. 얼마나 걸렸지? 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치위생사 총 2년, 그 다음에 그 선수 과목, 이 영어 전 과정 포함 선수 과목을 2년을 들었다고. 근데 이렇게 걸릴 게 아니에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선수 과목 1년 풀로 쫙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거 패스하시면 뭐 이렇게까지 나눠 들으실 필요가 없는데 저는 이거를 맨 처음에 조금 쫄아가지고 하나, 2개 이렇게만 들어가지고 좀 오래 다닌 편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은 뭐 3년. 그쵸. 3년에서
뭐 3년에서 천천히 듣고 싶으면 뭐 이렇게 좀 길게 들을 수도 맞아요. 있다. 그리고 아까 그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영어 능력. 그럼 객관적으로 지금 봤을 때 영어 능력이 그때 몇 년 차였지, 이민? 3년 차, 4년 차네요. 햇소로 4년 차에 이걸 시작을 했네요. 제일 처음 오셨으면 아마 라이팅, 리딩은 한국 사람이라면 통과하실 수 있어요. 되게 쉬웠거든요. 리딩 같은 거. 영어가 조금 부족한 걸로 이거를 못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맞아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음. 네, 배우시고 여기서 또 다니면서 배우는 장점이 있잖아, 그치. 이게 어디 무리 안에 소속돼서 그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저절로 늘어요. 이게 맞아요.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영어가 되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 근데. 그럴 것 같아. 이 입학한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 치위생사 학과에 들어가면 솔직히 영어를 그래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수업을 다 따라잡아야 되고 이제 클리닉에 들어가게 되면 환자들이랑 이거를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영어 실력보다도 사실 기세. 맞아. 기세가 영어는 중요해요. 기세예요. 진짜. 그래서 쫄지 마시고 맞아. 쭈뼛쭈뼛 하지 마시고 진짜 기세로 밀고 못 가셔야 돼요. 진짜로. 알아들으면 질문할 기세. 쫄아도 얼굴에 쫀티가 안 나는 그 맞아. 기세. 이렇게 쭈삣쭈삣 하는 순간 이 사람은 불안해지기 시작해. 어떤 사람들은 짜증을 만들고 임페이션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당당함을 연습해 오세요, 여러분. 맞아요. 기죽지 않는 그 마음가짐을. 저희가 둘 다 그 리테일에서 일을 했잖아요. 약간 소울 서칭을 하는 시간에.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맞아. 같아요. 난 진짜 도움 많이 됐어. 그 사람 상대하는 게. 다음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 얼마나 들었는지. 저는 일단 장학금 제도를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한 되게 최악의 케이스로서 커뮤니티 컬리지에 입학을 하면 FAFSA, FAFSA라고 그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주는 장학 제도가 있어요. 근데 저는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로 내고 근데 대신에 저는 여기에 사는 주민이니까 그 인카운티 커뮤니티 컬리지도 그 주에서도 동네에 사는 사람 아니면 그냥 주에 사는 사람 다른 주에 사는 사람 맞아.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그렇게 따로 있어요. 이제 요 인터내셔널은 비자 받고 오시는 분들. 근데 저는 그래도 영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인카운티 튜이션을 그래도 저렴하게 다닌 편이죠. 맞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황이 된다면 자기가 살고 있는 데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를 다니는 게 가장 좋죠. 이코노믹하긴 하죠. 이게 좀 어려운 게 치위생사 학과가 많이 없어요. 이 주변에 2개밖에 없거든요, 학교가. 그래서 저는 운 좋게 그냥 이 학교를 온다고 생각하고 뭘 해볼까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치위생사가 있네? 해가지고 한 운 좋은 케이스였는데 그 만약에 이주를 하실 계획이라면 그냥 그 학교가 있는 주변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찾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살 곳을 정할 수 있다면.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최종으로 낸 거, 그 선수 과목까지 다 포함해서 최종으로 학비 낸 게 17,791불이더라고요. 이거를 오늘 기준 또 한화로 환율을 바꿔보니까 2,400만 원. 큰 돈이지만 학비로서는 또 그렇게 맞아. 그리고 크진 이게 제가 최대로 한 학기당 최대로 낸 돈이 2,800불이더라고요. 이거를 또 한 3-4번에 나눠서 내게도 해줘요. 그래서 다달이 700불씩 그렇게 낸 거였지. 맞아요. 이게 진짜 빡셌잖아요, 그때. 학교 이제 스트레스의 연속. 약간 지금 PTSD 올라와요, 이거 네, 얘기하는데. 진짜 힘들게 다녔어요. 그 시간에 취직이 될 수 있는 그 준비를 다 시켜주는 거고, 아무리 닥터는 아니죠. 이게 사람 몸을 다루는 그 기술을 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너무 감사하지만 힘들게도 2년 안에 다 넣어놨어. 맞아. 진짜 바빴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항상 우울했어. 진짜 우울했어요. 왜냐면 이게 보통 대학 생활이라고 하면 자기가 학점에 맞춰서 듣고 싶은 수업도 듣고 자기 스케줄을 짜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주 5일 딱딱 정해진 대로 단체로 들어야 되고 수업도 들으면서 이 실전 클리닉도 해야 되니까 정말 바빠요. 맞아요. 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이 환자들 라인업 생각하고 이 환자들 스케줄도 제가 짜야 되거든요.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보통 일주일에 주 3회 정도 일을 하다가 요 학교를 다니고부터는 토요일에 한 번 일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것마저도 마지막 학기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만둔. 클리닉 할 때. 하지만 학교에 일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거는 정말 개인 차가 큰 거기 때문에 본인이 시간 활용을 잘 하신다 하시면 일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맞아. 약간 벼락치기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약간 일을 잘 못했지만 학비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그 학비 외에도 드는 비용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치위생사 들어가시면 맞아. 본인 기구를 본인이 사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학교마다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스케일링 하는 스케일러 그거 세트를 사가지고 그게 처음에 2,000불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뭐 짜잘하게 많아요. 이 국가고시 보실 때 비용 만만치 않아요. 이것로도 2,000불 정도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이런 해외 비용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은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를 조금 현명하게 같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할까 보다가 이걸 결정했다고 했잖아. 근데 다른 옵션은 없었어? 치위생사 아니면 간호사를 할 생각으로 이걸 알아본 거였었어요. 솔직히 간호사가 대우가 좋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직급도 많고 돈도 더 잘 버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간호사는 못 하겠는 거지. 치위생사가 책임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간호사가 지는 그 무게감이 더 훨씬 크니까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 이민자들이 많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간호사예요. 맞아. 그렇게 새롭게 딱 시작을 하는데 똑같이 대우를 받으니까 그런 장점들이 진짜 그 메디컬 어시스턴트가 좋아요.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가끔씩 한번 오잖아요. 안정적인 직업 부럽다 이럴 때 갑자기 또 학교 찾아보고 브로셔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럼 뭐 엑스레이 찍는 거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피검사 하시는 분들도 피검사, 계시고 울트라사운드 뭐라 그러지? 초음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종류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제 취직으로 넘어가기 전에 학교 생활에서 그래도 가장 좋았던 점하고 정말 힘들어서 기억에 남았던 점. 가장 좋았던 점은 친구들 얻은 거? 맞아. 왜냐면 이 생사 학교를 다니다 보면 정말 단체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정말 끈끈해져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언어가 좀 딸리기 때문에 친구한테 많이 물어보고 약간 그런 것들 진짜 친구들 없었으면 졸업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뿐만이 아니라도 어떤 단체에 한번 속해보는 거? 배울 점도 되게 많고 소속감도 느끼고 그리고 미국 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모르게 이 감이 생기죠. 제가 봤을 때도 호연이도 그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더 많이 밝아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아웃컴이. 그다음에 힘들었던 이제 점. 힘든 점이었다고 하면 소주가 생각나는 그런 거.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질문을 하긴 했지만 항상 힘들었어요. 이게 뭐 하나를 꼽을 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내가 기억하는 걸로 가장 힘들었던 건 어쨌든 그 마지막에 클리닉 했을 때. 너무 심적으로 되게 불안해했어 맨날. 본인 환자를 이 제일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네. 본인 환자를 본인이 찾으셔야 돼요. 근데 잠깐 이 클리닉에 대해서 잠깐만 한 번만 설명을 다시 드려줘. 왜냐면 감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이게 뭔지. 그러니까 실습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 클리닉 그 치과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주에 뭐 스케일러를 쓰는 걸 배웠어. 그러면은 클리닉에 가서 그거를 실습을 쓰고 해야 돼. 시험을 봐야 돼. 진짜 환자한테. 근데 이런 스케줄을 다 본인이 짜고 본인이 환자를 구해 오셔야 돼요. 근데 그냥 환자 막 구해오면 안 되고 또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뭐 이가 없는 환자, 뭐 어린아이, 잇몸이 정말 안 좋은 환자,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조건의 환자를 찾아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을 오시면 조금 힘들기는 힘들어요. 보통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맞아요. 사실 그게 없는 입장에서 호연이가 진짜 막 다 막 해도 맨날 모자라고 막 이러니까 진짜 맨날 나 두 번 갔나? 언니 한 3번 왔을걸? 언니가 그때 진짜 고맙게 임신 중이었는데 맞아. 언니 막 불러가지고 막 본 뜨고 저희 집에서 그 학교가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근데 또 되게 부탁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어서 평소에 진짜 웬만한 거를 나는 부탁을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그때 막 정말 미안해 막 이러면서 막 지금 누가 제발 와줘 그러면 이제 제가 가고 막 그랬었죠. 이거 말씀드려야지. 몇 등으로 졸업했지?
이걸 빼먹을 수 없죠. 내 동생. 1등으로 1등으로 졸업했어요. 졸업을 했습니다. 너무 대단해. 너무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험도 한 방에 딱 붙고 그 국가고시라는 걸 봤죠. 하나 봤나? 두 개 봤나? 4개를 봤는데 하나는 진짜 그 국가고시 이 필기시험, 그다음에 하나는 그 진짜로 치석 제거하는 요 진짜 실기시험? 찐 실기시험.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이 된 실기를 필기로 보는 그런 거죠. 실기를 네. 필기로 보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 마취. 여기는 치위생사 쌤들이 마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4개를 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한 번에 다 붙었고 그리고 졸업함과 동시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게 맞아. 시간이 좀 그래도 있었어. 저는 그러니까 5월에 졸업했는데 5월에 바로 보셔도 돼요. 음. 근데 7월에 받고 2달이 걸려서 9월에 받았어요. 그러면 시험을 이걸 다 보는데 보통 2달이 걸리는 거야? 본인이 다 정하기 나름이긴 한데 보통은 그 정도를 잡고 준비를 해요, 다들. 뭐 필기 시험이 진짜 길고 9시간짜리도 있고 4시간짜리도 있기 때문에 양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취직을 하는데 어땠죠? 그러니까 취직 자체는 진짜 쉬워요. 구하는 치과도 많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을 들어가는 게 맞아. 어렵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맞아서 유지를 하고 본인의 성향이 맞는 그런 치과들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왜냐면 그때 많이 했던 고민이 그런 고민이었잖아요. 맞아. 여기를 가면 이런 분위기인데 어떨지. 그래서 그거에 또 맞춰서 돈을 또 봐야 되는. 시급으로 보통 일단은 네. 구할 땐 구하죠. 보통은 시급이고 2025년 기준 제가 봤을 때 뉴저지 주인데요. 또 주마다 또 다르니까 한 48불에서 50불 정도가 시작 시급인 것 같아요. 지금. 약 50불 때 약 50불 때. 앞뒤로. 일하시는 시간은 이거는 정말 천차만별이라서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30시간을 일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미국 요 근무 환경이 장점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정도 가격으로 해서 자기가 일하는 시간을 조절하시면 되고. 조절해서 그 수입을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번에 쇼츠에서 잠깐 말씀드린 건데 또 템핑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맞아. 본인이 어디에 소속하지 않으셔도 그냥 그날 본인 스케줄을 짜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알아보시고. 일단은 그 국가고시가 주 국가고시죠? 국가고시는 전국구인데 근데 하지만 그 자격증을 어플라이 할 때는 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뉴저지 자격증밖에 없어서 여기서밖에 일을 못해요. 그러면 다른 주로 2주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최근에 네바다 주로 좀 알아봤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 학교 졸업장이랑 이런 국가고시 점수, 뭐 내 라이센스랑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서류 같은 거 준비해서 다시 어플라이를 하시면 나와요. 근데 몇몇 제외되는 주가 있는데 뭐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주 그렇게 2개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수업들을 더 들으셔야 돼요. 그 주에 맞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네. 그렇게 그냥 복잡할 뿐. 그리고 돈을 한 번 더 내야 돼.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느끼는 그런 건 없었어. 약간 나는 여기서 나만 외국인이야 아니면은 취업할 때나 아니면 면접할 때나 나는 조금 그래도 외국인이어서 다른 대접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땠는지. 저는 이게 저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진짜 요 페이크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 가짜 인격이 막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기세라고. 맞아. 그래서 자신이 없으셔도 이 사람 앞에서 자신감 없는 거를 절대 티내시면 안 되고. 맞아요.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생각보다 미국인들이 막 이 사람이 뭐 영어를 못해?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이 성격이 좋고 자신감이 있고 맞아. 그걸 그러면 되게 좋아해. 그런 점을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면접 되게 잘 보는 스타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점은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나 학교 다닐 때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어. 좀 연세가 드신 분이었는데 진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되게 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인종차별적인 문제로 약간 불거진 거지. 그런 게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건 없었다. 저도 그런 걱정 되게 많이 하고 산 사람이었거든요. 살아보면 여기 저희보다 영어 못한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런데 직장 다 갖고 있고 그리고 막 액센트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걸 얼마나 깔끔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도 그렇게 막
당당함에 밀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꼭 동양인이어서 그랬던 건 아니지만 하여튼 어딜 가나 또라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모르는 척해. 근데 사실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왜냐면 정말 직장 내에서 그런 일이 심각하게 일어난다면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회생활할 때는 약간 누가 오히려 얕잡아 보는 것 같다? 그러면 무시하고 나 할 일 하고 당당하게. 뭐 그런 걱정 왜 안 했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람한테 내가 본 어떤 결과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내가 영어를 못해서 이 사람 내 말의 신빙성이 좀 떨어지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한 적이 많았거든요.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호연이가 그때 일했을 때보다 지금은 또 한국인을 더 좋아해요. 우리가 맞아요. 이민 왔을 때 라떼는 라떼는 그런 게 그때는 BTS 우리 파이어 요 핸드폰으로 볼 때 그때는 그나마 강남 스타일 정도로 울고 강남 먹고 스타일 다니던 하나로 나중에 뭐 영어에 관련된 건 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거 너가 이렇게 면접 그때 좀 봤잖아. 이건 잘 걸렀다. 거기 기억나? 나 맨 처음에 취직됐다고 언니가 샴페인까지 터뜨렸는데 나 거기 결국 안 갔잖아. 왜 그랬지? 너무 막 거기가 알고 보니 사이언톨로지였어. 맞아. 근데 다니긴 다녔잖아. 며칠 나가지 않았어? 하루 나가고 그만. 저도 약간 뭔가 쎄했던 거죠. 근데 맞아. 분위기가. 들어보니 그 치과 의사분들의 평판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직원의 회전율이 빠르다고 하나? 그러니까 다 그만두는 거지. 근데 이거를 맨 처음에는 모르실 수 있어요. 꼭 그 덴탈 인플로이 막 페이스북 페이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알아보시면 걸러야 되는 치과들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 여기는 인디드라는 사이트가 되게 유명한데 구직 사이트인데 그거를 조금 동태를 보세요. 그러면은 늘 있는 치과들이 있거든요. 맞아. 자꾸 올라와. 거기는 걸으셔야 된다. 같이 일할 사람들이 좋은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치과 의사 선생님이랑 어쨌든 함께 일을 하진 않지만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주는 스트레스가 되게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위기가 잘 맞는지 그런 거 잘 살펴보시고 페이스가 너무 빠르진 않은가 아니면 너무 느리진 않은가 그거를 본인이 뭘 원하시는지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직이 정말 쉬워요. 네, 맞아. 뭐라 그러죠? 구직, 이직이 다 쉬워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하실 점은 요 치과 세계가 정말 좁기 때문에 맞아. 너무 자주 이직을 하시면 그게 또 소문이 나는 경우가 자기 되게 평판 많고. 관리는 해야 된다. 직장 생활 하면서 좋은 점, 힘든 점 얘기를 좀 할까 봐요. 일단 좋은 점이라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투자에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다. 한국 연봉으로 따지면 억대 연봉을 법니다. 여기서는. 맞아. 사실은 그게 다죠. 직업은 돈 잘 그래요. 주고. 제가 항상 우리 한 얘기 중에 이만큼 일을 하고 고된 직업인데 이만큼 돈을 주면 계속 할 수 있어요. 그쵸. 힘든 만큼 나오니까.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이제 계속 어쨌든 밖에 나가서 정보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게 좋은 점인 것 같다. 뭐 어디 가서 뭐 치위생사 한다 이러면은 사회적 그 위치가 생긴다. 나쁜 점이라면은 체력적으로 힘든 점, 뭐 목 아프고 등 아프고 10시간도 앉아있기도 하고 10시간을 앉아있고 그리고 똑같은 그 자세로 이렇게 막 숙이고 하니까 그다음에 어쨌든 사람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뭐 입을 정말 요만큼 벌리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근데 장점이 있어 또 퇴근하면 끝. 맞아. 이상한 데도 있을 순 있지만 기본 상식적으로 없어요. 나 퇴근 끝. 맞아. 아무도 연락하지 마. 그러면 이제 남은 자기 시간에 워라밸을 챙기실 수 있다. 그냥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처럼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면 굉장히 높게 쳐줍니다. 맞아.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생활이 어려울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한국인의 이 노력, 긍지라면 정말 못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질문에 대답해 드리는 것밖에 없지만 뭐 궁금하신 건 진짜 언제든지 물어보시라고. 맞아요. 외국에 살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나는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정착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하시는 분들 다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맞아요. 본인이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길이 다 열리기 마련이고요.
저희한테도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어색해하지 마시고 맞아요.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뭔가 아는 것들은 또 많이 대답을 해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네, 엄청 길게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오늘은 확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댓글, 알림 구독, 설정. 네, 다 해주시고요.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